매주 월요일 4부 국제 뉴스들을 짚어보는 하이킥 정상회담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러시아 출신 일리아 벨야코프 수원대 교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은 어떻게 러시아는 왜 지금 정식 출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식적으로 출전을 안 했죠. 못했죠. 예. 그건 약물 파동 그렇죠. 아직은 그쪽까지 이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계속 이어지는 스캔들이고 또 2022년 전쟁이 불발한 것 이후에는 러시아가 아예 출전 금지 당했습니다. 예. 러시아 국민들은 좀 섭섭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라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욕하고 있죠. 예, 어떤 식으로 욕을 하는 건가요? 서방의 서방이 놀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지금 개막식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얘기를. 계속 어떤 비난하는군요. 네. 개막식은 특히 비난하는 건 뭔가요? 러시아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의문적인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번 개막식에. 또 한국을 북한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프랑스가 자기 역사를 묘사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의문이 들 수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따라하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서방이 타락했다. 더 이상 서방의 문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었죠. 타락으로 비판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어떤 뭐랄까요? 그 종교적 관점에서 좀 더 정교회 쪽이 더 강한가요? 종교라기보다는 정치에 훨씬 더 정치에 가깝군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해석 때문에 타락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싶으니까 그걸 재료로 삼았다. 이게 더 당연하죠. 자, 미국 대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어떤 외신 기사들 종합해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은 좀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승리가 거의 100% 막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지금 오늘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은 분명히 달라지긴 했는데 저는 아직은 그래도 트럼프의 승리가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리스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캔들이 휩싸여 있는 그런 정치이기도 하니까 사실상은 그렇게 쉬운 승리가 아닐 거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의 기회가 훨씬 더 크다. 크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우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들 보면 약간 격차는 바이든 때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근데 추세가 어떠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이거는 막 일어난 사건이라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허니문 효과를 누리지 않나라는 평가도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누가 공식적인 후보가 되냐가 또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카몰라 하리스를 마치 후보가 확정된 후보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그런 구도가 확정되면 그래도 약간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래도 그렇게 봅니다. 외신들을 종합해봐도 아직은 약간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게 주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안을 지금. 러시아는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많이 편들지도 않고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바이든이었을 때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우리가 바이든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도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트럼프가 이기면 트럼프와 얘기가 훨씬 더 잘 통할 거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바이든이 안 되면 이대로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근데 이대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이 사실상은 재임이 성공하면 러시아에 유리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푸틴의 발언에 비하인드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 상황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까? 네,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푸틴의 평화가 필요 없고 오로지 우크라이나의 항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와 같은 정말 예측이 불가한 그런 요소가 들어오면 누구나 어떻게 이 상황이 풀릴 건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돌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너무 많기 예.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예. 트럼프가 되면 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예언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예.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만약에 되었다면 충분히 앞으로의 미국의 외교가 어떻게 4년 동안 펼쳐지는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획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그거는 전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런 이제 맥락에서 나오는 발언이고.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다는 건 이 상태가 이 현상이 쭉 이어지고 우크라이나 항복을 받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 비공식적인 입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게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의 비공식적으로 러시아 방송에서 흘리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게끔 한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황이 러시아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대통령실에서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쟁 상황이 유리하다 이 얘기인가요? 네. 계속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 현상을 쭉 끌고 나가면 우크라이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군요. 그러니까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입장은 뭐 옳다 다르다의 상관이 떠나서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이 조금 더 유리하고 트럼프가 덜 유리하다는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을 정서적으로 어떤 통하는 것이 있고 또 트럼프가 되면 전쟁을 끝낸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시아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러시아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유럽 쪽의 전문가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유리될 수 있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왜 그런가요, 그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을 알아야, 그러니까 성격을 알아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바로 하고 싶은 게 아마 이 전쟁을 끝내고 그렇습니다. 뭔가의 이 상황에서는 승리자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해결했다 이 분쟁을.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나설 것 같은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푸틴이랑 면담을 하겠죠. 회동을 하겠죠. 근데 트럼프의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자 너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점령하는 땅을 까져. 하지만 반면에 우크라이나가 EU와 나토에 가입하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푸틴이 절대 용납 못할 겁니다. 근데 푸틴이 그런 절대 용납 못하는 모습에 트럼프가 오히려 뭔가에 화날 수도 있고 트럼프는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요. 상대가 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바로 끝내버리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너는 너 했어? 그러면 오케이. 난 우크라이나의 모든 무기와 러시아 땅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풀 거니까 싸워와. 부드럽.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게 지금 러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가 모두 그런 해석이 좀 나오기 시작했군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현재 영토 중에 네가 점령한 데는 다 가져. 갔는데 대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나 EU 가입을 허용해. 근데 그 푸틴으로서는 나토 가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목 앞에 나토가 들어오는 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거는 마지노선이에요, 푸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실상은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라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절대 용납 못하죠. 그럼 타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군요. 굉장히 어려워요. 트럼프로서도 만약에 영토는 네가 가져. 근데 나토도 가입 안 시키게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주도하면 그거는 서방 세계와의 박자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회장관이었던 마크 폼페이오 장관이 있었어요. 예. 그 폼페이오가 미국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서 실린 기사에서 나온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이미 지금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영토는 상당 부분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영토는 얘기는 없지만 영토는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붙인 얘기지만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두고 우크라이나는 EU와 나토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것들은 러시아가 알아서 한다, 해결한다라는 식의 폼페이오 계획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푸틴 대통령으로는 나토 가입은 절대 불가란 말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나토 가입은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타협점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간 지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어떤 실제로 이거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이고 실제로 트럼프가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러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트럼프 반응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노이에서는 봤잖아요. 트럼프가 굉장히 막 그때 그 순간에 즉석에서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결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굉장히 달콤한 말을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트럼프가 이긴 모양새가 되면 많은 걸 들어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실질에 상관없이 당신이 이겼고 당신이 세계 평화를 가져왔어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이면 꽤 많은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푸틴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점. 트럼프가 또 어떤 승리자의 모양새를 그렇지. 푸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를 굳이 이렇게 지켜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승자로 보여야지 트럼프가 우승자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미국이 이겼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무조건 이런 회동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항복했다. 내가 제시한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 이미지를 추구해야지 갑자기 트럼프가 마치 무슨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바이든이 못한 걸 한꺼번에 막 이렇게 종결을 해주는 게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도 못 들어주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나토 가입을 절대 불가라는 약속을 받아내면 영토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혹시? 푸틴이? 푸틴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점령한 영토는 포기할 수 있나요? 나토 가입 절대 불가라는 어떤 국제적 컨센서스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한 양보 아닌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보는데 오히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푸틴에게 제일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가입 안 시키고 있고 뭔가 미국을 비롯한 나토에 가입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좌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역권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는 땅을 잃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점령하고 있는 땅을 잃더라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장기 점령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자원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거 필요 없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더 강력한 러시아의 어떤 통제 범위에 놔두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이고 실제로 겉으로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죠. 푸틴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네 가지 영토는 러시아 땅이다. 더 이상 아무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흘러나오는 정보와 또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 사실상은 그거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오히려 영토는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 적지는 않습니다. 영향력이 중요한 것이 영토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 침공한다는 거와 그것을 점령해서 운영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크림 반도에서 우리가 봤듯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건 점령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크림 반도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크림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네 가지 우크라이나 땅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네 가지 땅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포리자, 도네츠크, 야. 루한스크 그리고 예. 헤르손 주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 예, 거기는 침공을 했지만 운영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러시아에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오히려. 실질적인 이익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네. 프로파간다가 선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가 우리의 고유의 땅이라고 오길 거고 뭐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예,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평화협상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급한 상황인가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아무래도 급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도 하고 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시나리오를 펼쳐놓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중재 요청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중국은 러시아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유일하게 푸틴의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시진핑 주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푸틴에게 뭔가의 말을 전달하려면 우선 시진핑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중국은 뭘 원할까요? 이 현상에서. 중국은 그냥 중개자 역할로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예. 뭐 확실히 시진핑 주석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중국은 조속한 평화를 원하는가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히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러시아 경제를 거의 헐값에 다 사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자동차 시장인데 예전에 러시아에서 뭐 한국도 있었고 뭐 미국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 자동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자기 나라의 이익이 먼저라는 그런 사상으로 다가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국으로서는 나쁘지 않군요. 지금. 나쁘진 않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의 어떤 예속화,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지니까요. 또 러시아와 지금 모든 금융 거래는 위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